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먼저 도착을 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디 가신 거예요? 말도 마라. 등산 간다고 꼭두 새벽부터 나갔는데 깜깜무소식이야. 네? 등산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새벽부터 등산을 가셨단 말이에요? 순간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시아버님이 꼭두 새벽부터 등산을 갔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은 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부터 밖에 나가길 유난히도 싫어하셨거든요. 오직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1년에 한두 번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 빼고는 종일 집에 계시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회식에 참석을 하시더라도 딱 1차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기에 시어머님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아니, 집에 꿀이라도 발라놨는지 땡 하면 집으로 오지 뭐니. 어머님,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허구한 날 밥을 찾아야 되는데 퍽이나 좋겠다. 어떻게 된 게 회식을 하고 와도 집에서 꼭 밥을 찾는다니까. 이건 그냥 앞뒤가 꽉 막혀서 그렇게나 답답할 수가 없어. 시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눈치를 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래도 집 밖에 모르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좋긴 뭐가 좋아. 난 평생을 밥 해주느라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구만. 그래도 저는 아버님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맨날 낚시 간다고 하루가 멀다고 집을 비우시거든요. 그리고 술 약속은 왜 그리도 많은지 엄마가 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정적인 아버님 보면서 부럽고 그랬어요. 제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님이 다시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진심으로 제 입장에서는 가정적인 시아버님이 참 좋아 보이기만 했지만 사실 시어머님 입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은 집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내내 소파에서 TV를 보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곤 하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은 비서마냥 대기를 하고 있어야만 했는데요. 시어머님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니들 아버지가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야. 그동안 내내 아버님이 집에서 꼼짝도 안 하신다고 불만이 많으셨는데 등산 다니시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야. 왜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사실 회사에서 니들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했다지 뭐니.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우리 또한 많이 놀랐기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권고사직이라도 당하신 거예요? 그래, 그 권고사직인가 뭔가 그걸 당했다지 뭐니. 젊을 때 그렇게나 부려먹고는 하루아침에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아주 천벌을 받을 거야.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님이 온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에 걱정이 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히려 잘된 거니까 좋게 생각해. 아니, 네 아버지가 경고사직을 당했다는데 오히려 잘 됐다니. 그렇잖아도 엄마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니들이 왜 고민을 해?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엄마 무릎 수술하게 되면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하잖아. 사실 우리 중 누군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까지 했다니까. 시누이 말에 시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우리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내가 간병인 쓴다고 했는데 니들이 왜 그런 걱정을 해?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 자식이니까 당연히 걱정돼서 그런 거지. 엄마를 간병인한테 맡길 생각하니까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걸릴 것도 많다. 사실 낮에는 간병인이 와서 간호하고 밤에는 아빠가 계신다는 것도 좀 걱정이 됐거든. 종일 일하고 엄마 병간호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그것도 큰일이고 말이야. 시누이가 복잡한 신경을 토로하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차라리 간병인이 하는 게 낫지. 니들 아버지가 참도 병간호를 잘하겠다. 난 해준다고 해도 걱정이야. 엄마, 그래도 남보다는 아빠가 낫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도 휴가 최대한 땡겨서 써볼게.
니들이 볼 때는 니들 아버지가 엄마 병간호를 해줄 사람으로 보이니? 지금도 봐라. 새벽부터 등산을 가질 않나? 무슨 운동을 한다고 밤늦게나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병간호를 해? 시어머님이 심란하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님 무릎이 좋지 않아 몇 달 전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양쪽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시아버님이 경고사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충격 때문이었던 것인지 평생 집안에만 계시던 시아버님이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게 점심때쯤이 됐을 무렵 시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시어머님이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내가 등산 다녀온다고 했잖아. 평생 소파에서 뒹굴거리던 양반이 등산은 무슨 등산을 한다고 난리야. 그러다 당신까지 무릎 나가면 어쩌려고 그래.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 당신이야말로 한쪽 무릎도 아니고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 건강이나 신경 써. 그나저나 오늘은 짜장면에 탕수육이나 먹을까? 시아버님이 외식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님이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외식? 당신 지금 외식한다고 했어? 그래, 오랜만에 다들 모였는데 외식하자고. 나야 좋긴 하지만 당신이 갑자기 너무 변한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네. 이상할 것도 많다. 다들 나가자고. 시아버님이 등산복 차림으로 먼저 나가셨고 우리도 뒤를 따랐는데요. 뒤를 따르던 시어머님이 수상하다는 듯이 시누이와 제게 말했습니다. 저 봐봐라. 저 양반이 말이야. 요즘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엄마 힘들까봐 외식한다고 하는 건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네 아버지가 언제 날 생각해서 외식을 한 적이 있어? 생일날도 굳이 집밥 먹어야 한다고 귀찮게 하던 사람이잖아. 하긴 엄마 말 들어보니 그건 또 그렇긴 하네. 거봐, 뭔가 상당히 수상쩍어.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시어머님이 목소리를 한껏 낮춰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그 권고사직 그게 그렇게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생각해봐라. 평생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그렇긴 하지. 평생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했으니 충격을 받긴 했을 것 같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나 니들 아버지가 정신줄을 놓은 건 아니겠지? 시어머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시누이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 말이 마냥 허무맹랑한 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말처럼 시아버님이 변해도 너무나 변한 듯해 보였으니까요. 그날 식사를 하는 동안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시아버님이 활짝활짝 웃기도 했고 시어머님 그릇에 탕수육까지 올려주는 모습에 불안감마저 엄습해왔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잠시 후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잠깐 통화 가능해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럼 오빠 안 듣게 통화할 수 있어요? 그이 지금 잠깐 마트 다녀온다고 나가서 저 혼자 있어요. 잘 됐네요.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요. 시누이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재촉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우리 회사에 여자 팀장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얼굴도 예쁘고 실력도 좋다는 그분 말하는 거죠? 라며 제가 되물었는데요. 평소 시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둘이 성격이 잘 맞아서 친자매처럼 지내곤 했으니까요. 시누이가 갑작스레 팀장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궁금증이 일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그 팀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충격으로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람이요? 말도 안 돼. 그 팀장 얼굴도 엄청 예쁘고 키도 크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능력자거든요. 참 남자들이 이상한 게 그런데도 한눈을 팔더라고요. 암튼 그 팀장님이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며칠 전 여직원 몇 명이랑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팀장님 남편이 엄청 무뚝뚝했는데 한 5개월 전부터
엄청 다정하고 그렇게나 잘하더래요.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낯설었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럼 혹시 바람 피우는 거 덮을 심산으로 잘해준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들이 참 이상한 게 찔리는 게 있으면 집에서는 더 잘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팀장님 남편도 갑자기 막 잘해주고 그랬다고 했거든요. 라는 신우이의 말에 무슨 말이 나올지 대략 짐작이 됐기에 제가 혼비백산한 채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럼 혹시 아버님도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꼭두 새벽부터 매일같이 등산한다고 나간다고 하질 않나? 거기다 저녁에는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늦게 들어온다잖아요. 언니도 그동안 아빠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신우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모습에 제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신우이를 타박했습니다. 아가씨,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아빠가 많이 변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언니도 반박할 수 없잖아요. 아버님이 변하신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언니, 세상에는 절대라는 건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사실 우리 엄마가 나이도 3살이나 더 많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선 젊은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황혼이 언니다 뭐다 난리도 아니던데 혹시나 우리 아빠도 한 번뿐인 인생 젊은 사람이랑 살아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가씨, 진도를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몸까지 안 좋으니까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며 신우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레 변한 시아버님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는데요. 신우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아빠를 미행해보면 어때요? 네? 아버님을 미행하자고요? 그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둘 다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에다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가면 되죠. 근데 미행해서 어쩔 생각인데요? 만약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라면 엄마 모르게 당장 헤어지게 해야죠. 그러니까 주말에 우리 둘이 미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가주실 거죠?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신우이가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주말 단단히 채비를 하고 둘이서 시아버님을 미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시아버님은 등산을 하기 전 철저히 준비 운동부터 하는 모습이었고 주변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한참 동안이나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에 제가 신우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진짜 등산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거리를 두고 따라가 봐야 해요. 딱히 이상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 그냥 가요. 이러다 아버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끝까지 지켜봐요.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아 끄는 바람에 억지로 산에 올랐는데요. 산 중턱이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 내내 혼자 산만 타시잖아요. 별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상하다. 지금쯤이면 누군가랑 동행을 해야 하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우선은 혹시 모르니까 계속 따라가 봐요. 그렇게 신우이와 정상까지 올라갔지만 시아버님은 등산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산 정상에 홀로 앉아 물을 마시며 사색에 잠겨 계셨으니까요.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착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로 정신줄을 놓으신 건가?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신우이를 말렸지만 우리는 그날 내내 시아버님을 미행했답니다. 하지만 딱히 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전에 등산을 하고 난 뒤 오후에는 헬스장에 들러서 근력 운동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알던 시아버님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신우이 또한 혼란스럽기는 배 한 가지였던 것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동안 살면서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오히려 너무 안 움직여서 다들 걱정을 했잖아요. 저도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가씨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우이를 안심시켰지만 신우이는 의심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또한 걱정이 됐기에 며칠 뒤 헬스장 앞에서 시아버님을 기다렸는데요.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시아버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냐?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어? 그게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여기 헬스장 다니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 아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했으면 안 기다려도 됐을 텐데 뭐하러 기다리고 있어? 많이는 안 기다렸어요. 아버님, 잠시만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자꾸나. 그럼 저기 카페에 들어갈까요? 근데 아버님 식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식사를 할까요? 아니다. 건강관리 해야 해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있거든. 시아버님의 말에 우선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키고 간단한 안부부터 물었는데요. 아버님, 갑자기 회사 그만두셔서 많이 힘드시죠? 평생을 일하다가 이제 하시는 건데 힘들 게 뭐가 있어. 난 괜찮으니까 할 말 있음 해라. 시아버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음료를 마시는 모습에 제가 눈치를 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문제? 무슨 문제? 너야말로 그런 말을 왜 물어보는 거냐? 사실 요즘 아버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신 이후로 너무 많이 변하셔서 다들 걱정이 많아요. 특히나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내가 변한 게 뭐가 있다고 걱정을 한다는 거야? 평소에는 거의 집안에만 계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등산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아버님 운동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셨잖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자 시아버님이 헛기침을 한 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결국 제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 혹시 화나셨어요? 아니다. 화가 난 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어서 그래. 맞아요. 그 검고사직으로 인해 충격을 받으신 건 아닌가 해서 사실 그동안 아버님 걱정 많이 했어요. 차마 신우이의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 최대한 시아버님 기분 상하지 않게 말을 했는데요. 순간 시아버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다들 걱정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구나. 아버님이 너무 변하셔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실은 말이다. 권고사직 당한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회사 그만두셨잖아요. 권고사직이 아니라 내가 사표를 낸 거지. 네? 갑자기 왜 그러신 거예요? 혹시 아버님도 어디 아프신데 가족들한테 말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순간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뭔가 사달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제가 사색이 된 것을 눈치챘던 것인지 시아버님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입을 뗐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님, 어디 편찮으신 게 확실하신 거죠? 그럼 가족들한테 알렸어야죠. 지금 등산이랑 운동을 할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게 버럭한 채 음료를 들이키고 말았는데요. 시아버님이 장난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시누이랑 친하게 지내더니 너도 닮아가는 거냐? 어쩜 가면 갈수록 둘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지는 것 같아. 그럼 회사까지 그만두고 갑작스레 등산이랑 운동은 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글쎄, 아픈 거 아니라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네 시어머니가 아프잖니. 그래서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운동을 시작한 거야. 네? 어머님 아프신 거랑 아버님 회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시아버님이 우수를 머금은 미소를 띤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양쪽 무릎 수술을 다 해야 한다는데 상관이 없긴 왜 없어. 한동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족 중 누군가는 옆에서 보살펴줘야 하잖니. 그럼 어머님 병간호하시려고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고생만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고 자식들 키우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 것도 걸리고 해서 겸사겸사 그만둔 거야. 거기다 니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병간호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소리도 들었고 말이야. 그건 저희도 어머님을 간병인한테 부탁하려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그랬던 거죠. 암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 아내 병간호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빨리 재활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앞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할 생각이야. 그제서야 모든 오해가 풀렸는데요. 그동안 시아버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 조용히 사과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니들한테 미리 말을 할까 하다가 혹시나 니들 마음 불편할까봐 말을 못했던 것뿐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귀뜸이라도 해줄 걸 그랬구나. 그날 시아버님이 한참 동안이나 속내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시누이를 만나서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시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엄마 병간호를 해주시려고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버님 말씀으로는 어머님 부축도 많이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당신이 건강하셔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하긴 엄마가 좀 통통한 편이라 부축하는데 힘들긴 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바람이네 뭐네 아빠를 의심했네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에 시누이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뒤에도 시아버님은 열심히 운동을 하셨고 얼마 뒤 시어머님은 예정대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병간호를 시아버님이 하시긴 했지만 우리도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했는데요. 병간호를 하면서 시아버님이 왜 그리도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병간호라는 것이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님은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셨고 재활치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아버님 노력 덕분에 수술로 힘들어하시던 시어머님도 최선을 다해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훨씬 빨랐어요. 며칠 전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이 여행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또 여행 가시는 거예요? 인생 뭐 있겠니? 내가 아파 보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많이 다녀야 할 것 같아. 니들도 젊을 때 부지런히 여행도 다니고 그래라. 여행 가면 난 그냥 편히 쉬다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은 아버님이 집안일도 거진 다 하시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젊었을 때는 네 시아버지가 대화도 좀 안 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이 들어보니 네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요즘은 아주 살맛이 난다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활짝 웃었는데요. 요즘같이 황혼이혼이다 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에서 두 분이 서로에게 배려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